오늘은 제60일의 현충일입니다. 임실 호국원과 시군 군경묘지에서는 기념행사가 열렸고 추모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제조업과 자영업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과 매출이 2년째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전북의 장애인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대학과 실업팀이 한 곳도 없습니다. 처우마저 나빠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전북 도민들이 다른 곳보다 운동을 덜하고 만성질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사흘 연휴의 마지막 날이자 제60일의 현충일입니다. 국립묘지인 임실 호국원과 시군 군경묘지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전쟁에 참전한 고 엄주동 용사의 묘역. 부인과 두 딸이 정성스럽게 음식과 술을 올린 뒤 절을 드리면서 고인을 추모합니다. 두 딸은 학창시절에 참전의 기억을 들려주던 고인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총이 아빠보다 살짝 작으셨대요. 근데 그거 메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고 그랬었다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고 하셨어요. 월남전에 참여한 고 이중근 병장의 묘역에는 딸 부부와 어린 손녀가 찾았습니다. 묘역에 태극기를 꽂은 어린 손녀는 외할아버지가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고요. 할아버지처럼 나라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백발이 된 역전의 용사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현충일의 감회가 남다릅니다. 슬프죠. 같이 갔다가 죽고 떨어뜨려놓고 우리는 이제 죽은 뒤에 우리는 살아서 왔으니까. 그게 우리는 그래서 여기를 더 애착스럽게 다니죠. 국립묘지인 임실 호국원을 비롯해 시군 군경묘지에서는 자치단체장과 유족 등이 참석한 기념식이 열려 순국 선열의 넋을 기렸습니다. 해마다 6월이 오면 무너진 꿈. 그 위에 그래도 다리를 놓아봅니다. 사흘 연휴의 마지막 날인 현충일. 기꺼이 자신의 몸을 바쳐 조국을 지킨 이들을 기리는 마음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최근 삼성과 OCI가 각각 7조 원과 3조 원의 새만금 투자 협약을 포기한 뒤 당초 2020년으로 예정된 새만금 신항만 준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정부에 700억 원의 새만금 신항만 예산을 요구했지만 240억 원만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런 예산 반영은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신항만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돼 삼성과 OCI의 이딴 MOU 포기가 신항만 준공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져서 제조업과 자영업의 매출 부진이 심각합니다. 생산과 매출이 2년 가까이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정윤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은 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98개 업체가 가동됐지만 지금은 181개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폐업을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왔습니다. 마지못해서 이제 있지요, 지금. 하나씩 전부 다 가게 지금 사무실에서 앉아있고 놀다가 가고 그런 시기예요. 일도 없고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해 전북 제조업의 생산량을 보여주는 생산지수는 2014년 4분기부터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1년 전보다 줄어드는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지난달 생산 라인의 개선 공사를 실시해 가동률이 떨어졌고 군산 지역의 대규모 사업장이 조업 단축에 들어가면 하반기에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는 내수 침체와 더불어서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3만 개가 넘는 음식점들도 극심한 매출 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출 수준을 보여주는 음식점의 생산 지수는 2014년 2분기부터 올 들어까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전혀 안 돼요, 지금. 작년 8월부터 했는데 지금 장사가 안 되는 편이에요. 살아나들 안 돼, 3월, 4월.
경기 불황이 길어져 2년 가까이 공장 가동률과 내수 경기 모두 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전라북도가 호남 고속도로 이서휴게소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합니다. 전라북도는 3억 원을 들여 호남선 상행선 이서휴게소에 로컬푸드 매장을 건립하고 내년부터 직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자치단체와 농협, 원협과 영농조합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로컬푸드 매장 운영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전북에는 장애를 딛고 운동으로 희망을 일구는 선수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몸담을 팀이 한 곳도 없는 데다 처우마저 열악해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북에 등록된 장애인 선수는 28개 종목에 748명입니다. 하지만 전북에는 대학팀이나 실업팀은 물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팀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국에서 이 같은 자치단체는 전북과 전남, 세종시 3곳뿐입니다. 반면에 비장애인을 위한 전북의 운동팀은 35곳이나 됩니다. 소속감과 훈련 내용도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선수들의 실력도 향상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처우도 열악합니다.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3개를 따더라도 지원금은 1년에 1,4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나마 지원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비장애인 선수의 절반 수준입니다. 체전이나 각종 선수권 대회에서 나가서 메달을 획득하고 왔을 때 그 포상금을 좀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우수 선수 지원금들을 확대를 해서 인원도 확대를 하고 앞으로는 이제 또 금액도 상향을 시킬 예정에 있고요. 장애인 운동팀 운영이 어렵다면 선수들을 위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동등한 성적을 냈을 때 그랬을 때는 일반 체육인들과 좀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게 어떤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어떻게 보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의 또 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시군 지부 역시 전북에는 7곳에 그쳐 장애인을 위한 지부 결성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올해 전북 33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군산시 수송동과 나온 2동, 완주군 이서면 등 3개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한 데 이어 추가로 33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한 읍면동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 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논란이 커짐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화학 제품의 사용 실태 조사를 거쳐 사용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달 10일까지 50개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를 표본 조사한 뒤 세제류와 접착류, 방향제류 등의 사용 용도와 주요 성분 등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각 학교의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와 사용 기준 등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도민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운동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의 특성과 노인 비율 등을 감안해야 하지만 건강을 더 챙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정오. 천변에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길을 따라 열심히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제 생활에 탄력이 붙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이게 또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자연을 보겠어요. 하지만 전북도민의 운동량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닷새 이상 30분 동안 걷는 비율이 36.2%로 전국 평균 41.5%에 비해 5.3%포인트나 낮았습니다. 숨이 가쁜 정도의 중등도 신체활동과 숨이 많이 가쁜 격렬한 신체활동 비율도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았습니다. 걷기 하고 어쩌다 한 번씩 자전거로 저기
원점부터 0km 지점부터 이제 10km 지점까지. 농촌 지역이 많고 고령 인구가 많은 것을 감안해야겠지만 건강을 더 챙겨야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전북도민 가운데 고혈압과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 질환을 경험한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1~2%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걷기 실천율과 비만율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과 건강생활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숨이 가쁜 정도의 중등도 신체활동을 하면 심혈관계 질환 발생을 20%가량 줄일 수 있다며 규칙적인 운동을 당부했습니다. JTBC 뉴스 홍창룡입니다. 전주시가 시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금융기관과 시금고 운영 계약을 맺으면 금융기관이 지원할 협력사업비 규모를 한 달 안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마다 사용 내역을 정기재정 공시에 포함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인구수 30만 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인구 늘리기에 나섭니다. 익산시는 인구 늘리기 전담팀을 구성해 실거주자 중심의 전입 운동은 물론 출산 장려와 보육 시책 강화, 그리고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의 인구수는 지난 4월 30만 1,200명으로 15년째 감소세를 보여 30만 명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앱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분야 창업자를 발굴해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전국 4곳의 스마트벤처 창업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중기청은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4단계를 평가해 모두 160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어초와 바다목장 등 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군산과 부안에 25억 원을 들여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20억 원으로 바다목장을 조성합니다. 또 9억 원을 들여 군산시 옥도면 해역에 바다숲을 만들고 17억 원을 들여 수산 종류를 매입하는 등 올해 4개 사업에 71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솔수염 하늘소와 솔잎폭파리 같은 산림병해충 방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산림병해충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방제 인력과 GPS, 드론 등을 활용해 감염목을 찾은 뒤 현장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이른 무더위로 산림병해충 발생이 늘 것으로 보고 감염이 의심된 나무가 발견되면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익산시 함여릅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창고 한 채 등을 태워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2시 반쯤에는 익산의 한 아파트 전기실이 침수되면서 전기와 수돗물 공급이 한때 끊겨 25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부 내륙 지역은 내일 오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평년과 비슷하겠고 더위는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